OBS 초대석 오늘은 22대 총선 용인갑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당선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이상식 당선인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그 OBS 라디오에는 처음 출연이신데요. 먼저 이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이상식 당선인 프로필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1985년에 경찰대 5기를 수석으로 입학을 하셨고요. 이후에 1990년 행정고시 34회 합격 이후에 부산과 대구지방경찰청장을 역임하시고 또 국무총리실 민정실장도 역임하셨습니다. 이후에 현재 김대중재단 용인지회장을 맡고 계시고요. 그리고 지난 22대 총선에서 경기 용인갑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습니다. 프로필 뭐 이상 없으시죠? 예, 맞습니다. 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5월 30일에 이제 22대 국회가 이제 문을 열게 됩니다. 22대 국회에 이제 초선 의원으로서 입성을 하시게 되는데 이 소감과 포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아직은 뭐 당선된 게 이제 크게 실감 나지는 않습니다. 아마 5월 30일에 국회의사당에 이제 그 의원회관에 자리가 배정되고 제가 그 자리에 앉게 되면은 아마 좀 실감이 나게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은 뭐 주민들에게 인사하러 다니라고 바쁘고 오늘 아침에도 아침에 여행 떠나시는 우리 시민분들한테 가서 고맙다고 인사하고 정말로 제 마음을 지금 국회의원에 당선된 소감을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그러면 저는 고맙습니다. 이거 한마디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제가 이번 선거가 이제 힘든 선거를 치렀는데 주민들이 결국에는 제 진정성을 알아주시고 제 손을 잡아주셨다.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주권자님들의 판단은 항상 옳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주권자님들께서 판단을 내려주셨다. 특히 저희 손을 잡아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주민들을 위해서 이제 오롯이 저희 열정과 능력을 다 바쳐야 한다. 주권자께서 부여하신 권한을 저는 이제 권력이 아니고 권한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권한을 종종 어떤 분들은 자기들의 그 어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많이 이제 사적으로 사용하는 분도 계시고 한데 저는 이미 이제 공직 생활 30년을 거쳤기 때문에 공직자로서 국가가 자신한테 부여한 또는 주권자께서 자신에게 부여한 어떤 공적인 권한을 어떻게 사용해야 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서 벗어나게 될 때 또 주권자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이다. 이것도 국민의 준엄한 어떤 판단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오롯이 주권자의 뜻을 쫓아서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경찰을 2016년에 그만둔 지 한 8년 동안 정말로 오랜 시련과 단련의 기회를 보냈거든요.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우리 처인 주민들께서 저를 이제 알아주셨고 저에게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정말로 열심히 하겠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총선 한번 복귀를 한번 해볼게요. 네. 총선 때 이 경기 용인갑 굉장히 관심 선거구 중에 하나였죠. 그리고 다시 이제 또 상대 후보 뭐 윤석열 정부 초대 대통령 비서실 인사 비서관을 이제 지냈던 분이 상대 후보로 이렇게 좀 나서면서 사실은 좀 뭐 격전도 예상이 됐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이상식 당선인이 더불어민주당 어떻게 보면은 보수의 강세 지역에서 민주당이 모처럼 승리를 좀 했는데 사실 이제 한번 지난 선거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어떻게 그 선거 승리의 요인 뭐 특별한 전략 좀 있으셨나요? 좀 어떻습니까? 뭐 특별한 전략이랄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제 진정성을 주민들한테 정말로 그대로 보여드리면 언젠가는 이제 주민들이 알아줄 것이라고 저는 믿었는데 사실 상대 진영에서 굉장히 센 사람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네네. 윤석열 검찰 사단의 막내이긴 하지만은 가장 사랑받는 총신이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거기다가 인사비서관이라는 네. 정말로 우리 저 지역 주민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은 정부 요직의 인사를 총괄하는 정말로 막강한 자리입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권력자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번에 이제 용인갑 선거가 검찰과 경찰의 대결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왕왕 계세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검찰과 검경 대결이라고 하기에는 상대 후보는 검찰의 이력은 짧아요. 부부장 검사까지밖에 못했고 저는 이제 경찰에서 6명밖에 없는 치안 정감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검찰과 경찰의 대결로 보기에는 저는 조금 이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제가 그래서 대신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권력 대 민심의 대결이다. 정말 이현모 상대 후보는 정말로 청와대의 권력을 등에 업고 내려온 사람이고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분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선거 기간을 전후해서 2번이나 용인 처인구를 방문하셨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3번이나 오셨지 않습니까? 네. 자, 그렇지만 결국에는 저는 사실은 뭐 경찰청장을 지내긴 했지만 오래된 일이고 이미 또 6년, 7년 전의 일이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현직으로는 변변하게 내세울 것도 없고 뭐 여당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결국에는 주민들이 저희 손을 잡아준 거죠. 그거는 저희 진정성이 통했다고 생각하고 또 사실 저는 준비한 시간도 오래됐습니다. 한 2년 전부터 용인에 내려와서 활동을 했고 그에 비해서 이제 이현모 후보는 이미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6명의 지역 후보들 다 이렇게 쓸어버리고 이제 권력을 통해서 전략공천으로 내려왔고 저는 어렵고 지리한 경선을 거쳐가지고 마침내 이제 당원들과 주민들이 평가를 받아가 올라왔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권력 대 민심의 대결로 저는 이렇게 프레임을 그렇게 형성하기를 원했고 그것이 통했다. 그리고 결국에는 처인구의 주민들의 높으신 자부심이 결국 저를 선택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바대로 저는 너무너무 주민들이 고마워서 지금 뭐 큰절도 하고 다니고 있고 또 한 번 한 번 다 업어드리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민심과 권력의 대결이라고 좀 정의를 내리시면서 네. 말씀하셨는데 글쎄요, 선거운동 기간에 어떻게 이제 주민분들 만나 뵐 때, 그러니까 용인 처인구 지역이죠. 그렇죠. 사실 이제 민주당 후보 입장에서는 뭐 쉽지는 않은 지역인데, 뭐 선거 기간 동안 이렇게 유권자 만나 보시면서 아 이거 좀 이길 수 있겠다, 뭐 승리가 좀 굉장히 좀 높아 보인다 이렇게 느낌이 좀 오신 지점이 좀 있으신가요? 여러 번 있죠. 특히 이제 저는 학생들한테 인기가 많았습니다. 네. 어린 학생들, 초, 중, 고 학생들이 제가 어디 길거리에서나 뭐 시장에서 인사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 외치고 다가오네 하면은 야 이상식이다 이래요. 야 이상식이다. 그래서 와서 아저씨 사진 찍읍시다. 뭐 사진 찍어요. 이렇게 하고 사진 또 찍고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어린 학생들이라서 대부분 이제 고3 정도를 제외하고는 투표권이 없는 어린 학생들이지만 그 학생들이 집에 가서 뭐라 그랬습니까? 엄마 아버지한테 또 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사진 찍은 것도 보여주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것은 하나의 현상이었다. 처인구에 있어서는 제가 어디를 가더라도 시내 중심부에서 처음에는 그런 현상이 있다가 나중에는 뭐 포곡이나 남사 같은 저런 주변 지역을 가도 똑같은 반응을 학생들이 보였다 이 말이죠. 저는 그것을 이제 경제학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경기 선행지수 같은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람들이 9시, 10시 이 정도 돼가지고 밤에 사람들이 저한테 전화가 와요. 이 후보 아니면 그때 후보가 되기 전에는 뭐 내보고 이야기를 하면서 불러내가지고 맥주를 한잔 하자 그래요. 아니면 막걸리 한잔 하자. 저를 이제 이분들이 주민으로 동네 주민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구나. 저는 이렇게 느꼈거든요. 상대 후보 검사 출신의 그 인사비서관을 지내는 그분한테 밤중에 누가 전화해서 술 먹으라고 나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난 그런 걸 보고 제가 지역사회 속으로 점차 뿌리내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물론 이제 뭐 여론조사 결과가 11번 정도 나왔는데 한 번도 진다고 나온 적 없고 뭐 많게는 20% 가까이 이기는 걸로 나왔지만은 저는 그런 수치도 중요하지만은 바닥에서의 이런 민심의 흐름 저를 억셉트하고 학생들한테 인기가 있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뭐 인간인지라 불안한 순간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네네. 그렇지만은 근본적으로 내 마음속에서 이번 선거에서 진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이력을 보시면 경찰 출신이기 때문에 그 정치를 이제 수행을 이제 입문을 하셔서 어떻게 보면 친화력 부분에 있어서는 선입견이 있을 수 있겠는데 어떻게 동네 아저씨처럼 좀 다가가셨나요? 좀 어떻습니까? 제가 여기 말고 어느 언론사에 인사를 가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처인구에서는 남자를 만나면은 호칭이 3가지밖에 없습니다. 네. 형님, 동생, 친구. 네. 특히 이제 저는 형님들이 많은 편이죠. 왜냐하면 이제 정치 고관여층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형님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형님들하고 계속 이야기하면은 정말로 스스럼없이 형 동생으로 이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친구들도 제가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동생들도 많이 생겼고 제가 사실 2년 전에 물론 이제
한 30년 전에 경찰 대학에 용인에 있을 때 네네. 그때 4년 동안 용인에 살면서 있은 적은 있지만 최근에 용인에 온 것은 2년밖에 안 됐는데 그때 제가 용인 사람들 중에 누구를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최소한 줄 잡아봐서 최소한 뭐 한 수백 명씩 형, 동생, 친구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뭐 경찰청장이라는 이런 어떤 소위 말하는 계급장이죠. 이런 건 저는 뗀지 오래고 그것은 국가가 부여한 임시적인 권한이었을 뿐이지 그걸 이제 그대로 유지한 채 마음속에 그런 걸 의식하고 정치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장 뭐 바닥이나 어디서 앉아가지고 막걸리 한잔 하면서 형님 동생하고 하루는 어느 저기 이동에 그 복덕방 네. 주인을 만났는데 이 친구가 이제 자기 그 이분이 제주도에 출신인데 거기 이제 우리 경찰대학 동기하고 친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제가 스스럼 없이 제가 친구를 먹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한 번씩 가면은 찾아가서 친구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그런 식으로 선거운동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 집권 여당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중전, 뭐 대통령님도 이렇게 용인을 좀 찾아뵙고 관심 보이시면서 좀 공중 지원을 좀 했다고 한다면 사실 야당 입장에서는 아주 바닥부터 어떻게 보면 백병전 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백병전이고 저는 뭐 그런 걸 좋아합니다. 조금 이제 처인구 지역이 약간 보수적인 네네. 정서가 뭐 이념적으로는 뭐 투표 성향은 또 어떤 때로 바뀌긴 하지만 바닥의 정서는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55대 45 정도로 보수 정서가 우세하다고 볼 수 있는데 마침 제가 또 영남 출신이기도 하고 네, 그렇죠. 또 공직 출신이어서 보수적인 분들한테도 크게 이제 그 거부감이 없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저는 이제 농부의 아들입니다. 네. 저희 아버지가 평생 농사만 짓다가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 그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저도 처인구가 좋아요. 이런 도농복합 지역이고 이렇게 5분이나 10분 정도 차 타고 나가면 금방 논밭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처인구에 오셔가지고 뭐 여러 번 방문을 하시고 몇 번 자고 주무시고 가셨는데 우리 어머니께서도 얘야 여기가 정말 좋다. 네가 아들이 사는 지역을 계속 와서 한 번씩은 주무시고 가셨는데 네가 우리 아들이 네가 네가 살아본데 나가 다 가봤는데 그 중에서도 이쪽 지역이 자기가 제일 마음에 든대요. 아유, 예. 예. 그래서 지역 주민들도 그렇지만 저도 우리 또 어머니도 이 처인구라는 지역을 좋아한다 이 말이죠. 네. 그러니까 뭐 궁합이 맞아 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측면들이 선거 과정에서 저는 효과를 좀 보게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이제 선거 과정의 어떤 비결이랄지 이제 친화력 좀 말씀하셨는데 사실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여론조사상으로 선거 기간 동안에 이렇게 앞서가시다 보니까 1위 후보에 비해죠. 뭐 여러 공격들도 좀 이제 받으셨을 텐데 굉장히 좀 힘들으셨을 것 같아요. 뭐 1위 주자에 비해긴 했는데 선거 과정에서 좀 이거 좀 힘들고 좀 너무하지 않나 했을 때 좀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예, 뭐 힘들었고 특히 이제 그 공격의 대상이 된 우리 당사자인 제 배우자가 정말로 많이 힘들었고 지금 제 아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명예를 회복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 중입니다. 다만 저는 이제 상대방과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한번 저희 그 진보 계통의 유튜브 방송에서 한번 저한테 와가지고 그 상대 후보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뭐 배우자가 뭐 나토 옛날에 우리 김건희 여사를 수행해 간 그런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제 조금 그런 비판적인 그런 자세를 좀 유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후보자의 배우자나 가족에 대한 문제는 별로 관심이 없다. 네네. 그리고 또 이제 상대 후보 이은모 후보하고 TV 토론장에 나가서는 그랬습니다. 나는 후보자 본인이 할지라도 그 개인적인 사생활이나 프라이버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다만 공적인 직분을 가지고 이제 그 행한 그런 행동에 대해서는 직무상 행한 행동에 대해서는 이제 정확하게 이제 엄정하게 판단을 내려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제가 용인에 내려와가지고 2년간 활동을 하고 어느 정도 뿌리가 좀 있었습니다. 왜 뭐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이 안 밀색하는 그런 옛날 그렇죠. 국민정음 용비어천가 그 구절입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용인에 내려와서 상당 기간 동안 활동을 했고 진정성을 주민들이 좀 알아줬고 또 형 동생 친구들이 많았고 하기 때문에 그랬지 안 그랬으면은 정말로 센 바람이 불었거든요. 저는 그때 이게 권력이구나 하는 그런 거를 느꼈습니다. 사실은
그 이제 사실 그 우리 저나 저 아내가 마지막에는 선거 이틀 전에 조폭들과 연루됐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일부 언론에서 좀 일부 그런 언론에서 부분이 있었죠. 예. 저는 조폭을 잡는 사람이었지 네네. 조폭하고 연루된 사실이 없습니다. 저는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방송이나 언론 인터뷰에서 저는 초급 경찰 간부 때부터 한 30살 정도 때부터 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살았어요. 왜냐 경찰대학 수석으로 입학을 했고 네. 행정고시를 합격했고 또 뭐 여러 가지 제 또 평가를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언젠가 나는 한번 경찰청장 청문회에 설 수도 있다는 이런 생각을 속으로 하면서 그 준비를 해온 사람이라 이 말이죠. 네. 어떠한 이제 공격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평소에 자기 자신의 처신을 반듯하게 했던 사람인데 저희 집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남한테 나쁜 일을 하거나 뭐 조폭한테 네. 그림을 팔거나 할 이런 사람이 아닌데 굉장히 악의적인 그런 보도를 했습니다. 뭐 기자님 그걸 보셨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집 사람하고 제 이름을 넣고 거기다가 전혀 관계없는 조폭들의 사진을 연관시켜가 넣고 해서 주권자들한테 저나 제 배우자가 조폭과 연관되었구나 하는 그런 연상 효과를 유발시키는 그런 보도를 했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정말로 그때 이틀 전인데 힘들고 했지만은 결국에는 처인의 주민들께서 제 편을 들어주고 제 손을 잡아줬다. 네.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개표 결과도 9%포인트 정도 승리를 7%입니다. 예, 7%포인트 정도. 예, 9,035표. 예, 근데 굉장히 어떤 야당으로서는 꽤 큰 격차로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이 용인 처인구 주민분들이 이상식 당선인에게 이 지역 발전의 기대, 적임자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기 때문인데요. 그 지역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예, 선거 때 공약을 많이 하시는데 특히 네. 처인구 같은 경우는 용인 기흥 수지구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개발 소외된 지역이다 보니까 물론 현재는 개발의 모멘텀이 굉장히 많아졌죠. 예. 클러스터나 그래서 공약도 많이 하셨는데 이 처인구 발전 공약 최우선순위는 좀 어디에 두고 계신가요? 저는 딱 하나 뽑으라고 하면은 GTX-A 네. 반도체 지선. 예, 요겁니다. 네. 여기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지금 우리 오늘 사실은 저기 이상희 시장하고 우리 용인에 당선된 가불병정의 네 분의 국회의원들이 점심을 했습니다. 네네. 그걸 하고 오는 길인데 그 자리에서 다른 후보가 어떤 이야기를 냈냐면은 기흥구하고 수지구에서 인천공항으로 좀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방법, 네네. 가령 뭐 또 그다음에 반도체 이 산업도 있기 때문에 뭐 물류를 위해서도 무슨 공항철도를 연결하는 이런 방법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분들 참 속 편한 소리고 역시 그래서 처인구나 기흥구나 수지구는 참 발전이 됐구나. 우리가 좀 뒤떨어졌구나. 왜냐하면 우리는 공항은커녕 서울과의 가장 빠른 연결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중에서도 강남. 지금 앞으로 우리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처인구 주민들도 강남하고의 빠른 연결을 원하고 계시지만 거기다 덧붙여서 앞으로 이제 반도체 의 중심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게 되면 그 수많은 반도체 기술 인력, 고급 기술 인력들과 비즈니스 인력들이 네. 서울, 강남, 광화문으로 빠르게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지만이 반도체 클러스터가 성공할 수 있다는 게 제 믿음인데 그렇다면은 제 생각은 이제 지금 우리 GTX-A라인이 구성역에 정차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이제 용인역이 되는 건데 거기서 저는 딱 세 역만 신설한다. 용인시청역, 그다음에 이동 남사역, 그다음에 원삼역. 네. 이렇게 하면은 원삼에 있는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이동 남사에 들어서는 삼성 반도체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은 두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처인구 전체 주민들의 강남 연결 30분 만에 되고 또 국제 비즈니스 인력, 또 고급 기술 인력들의 강남 연결이 빠르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GTX-A 반도체 지선 연결을 가장 이제 생각하고 있고 제가 이제 행정고시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네. 저는 이제 경찰에 30년 봉직했지만은 행정고시 출신이기 때문에 행정고시가 가진 네트워크나 전문성 이런 것을 이제 제가 응원을 하면서 다시 이제 부활해가지고 추진한다면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이제 용인 처인구 사실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나 반도체 산업의 이 발전을 크게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또 들어보면은 이 반도체 고급 인력들이 이 사실 이제 서울에서 이제 수도권 어디까지 이제 가느냐 이런 선들을 많이 얘기해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서울 강남하고 서울하고 빠르게 연결이 안 되면은 그분들이 거기 가서 근무를 하시지 않으려고 한다는 게 큰 그런 문제죠. 비아너스테가 좀 더 있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GTX A 라인의 이제 지선, 예, 지선. 이 예. 원상과 이동 남사, 용인시청, 예, 30km 3개역입니다. 네, 예. 세 개역.
참 이 용인 내에서도 참 그 노선 갖고 얘기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4개 국회의원분들 다 민주당 의원식이지만 앞으로 협의도 계속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들의 그게 예. 다 다르죠. 관심이 다르고 또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 공통 분모를 뽑아내야 되고 네. 아무튼 저는 또 시장님들하고도 굉장히 긴밀하게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요즘 뭐 시장님하고 좀 자주 소통하고 있습니다. 네. 예. 뭐 이상 당선인님 뭐 청취자분도 이렇게 좀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시원시원하시고 추진력 있기 때문에 이 GTX A 라인 이 처인까지의 유치 한 번 더 관심 있게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좀 더 용인 시민들과 이제 국민을 위해서 약속한 것들이 참 많으신데 이제 5월 30일에 개원을 해요. 예. 예,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초선 국회의원으로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이제 여의도에 가시게 되는데 이 21대 국회에서 이상식 국회의원 최우선 과제 물론 처임 발전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국회의원 나란히라는 입장에서 최우선 과제 좀 어디 꼽고 계십니까? 역시 저는 이제 검찰 개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 정치가 이렇게 이제 뭐 사회의 모든 분야는 발전하고 있는데 정치는 오히려 이제 후퇴하고 있다, 퇴행하고 있다 하는 이런 말씀을 지금 주민들이 많이 하고 계시고 그게 이제 바로 이번 4월 10일 총선에서 나타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지금 이제 윤석열 정권 저분들이 하는 일이 정말로 무지막지하고 어마무시한 검찰 권력을 가지고 네. 정책보다는 권력 칼을 가지고 지금 휘두르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정치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제왕적 대통령 제도라고 생각하고 네. 그 제왕적 대통령제의 그 제도적 실행 수단이 검찰 권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검찰 개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이전에 민주정부에서도 검찰 개혁을 했지만은 제가 보기에 그 방향은 좀 잘못된 것이다. 뭐 최근에도 저는 이제 법조계에 있는 분들하고도 많은 대화를 했는데 검찰 개혁의 진정한 방향성은 하나로 모아지고 있다. 검찰 직접 수사를 폐지해야 됩니다. 네네. 예, 검찰 직접 수사를 폐지하고 다만 이제 그렇게 되면 경찰 권력이 조금 너무 비대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사후 보안 통제 예. 이쪽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견제하는 그런 게 필요한데 이전의 검찰 이제 개혁은 오히려 특수부를 키워주는 그런 역설적인 결과를 낳았다. 저는 이렇게 진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검찰 개혁을 제대로 이제 추진해가지고 정말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고 순수한 기소 기능과 이제 경찰에 대한 사후적인 보안 통제권을 이제 남겨놓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영장 직접 청구권, 영장 청구권 폐지해야 되고요. 그렇게 하려면 헌법을 개정하는 수밖에 없는데 상당한 오랜 시일이 소요된다. 그래서 저는 임시 방편으로 공수처 설치에 관한 법률 이거를 개정해가지고 경찰이 검찰을 수사할 때 이제 지금은 이제 검사를 경유해서 영장을 청구하게끔 돼 있는데 그게 대부분 다 부결되지 않습니까? 네네. 100% 부결되고 있는데 지금 공수처 검사들은 그래도 독자적인 판단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네. 권력하고는 상관없이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현직 검사의 비위를 수사할 때 공수처 검사를 통해서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우선에 이제 법률을 개정해서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하면서 이제 마지막 종국에는 헌법 개정을 통해서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폐지하고 순수한 기소 이것만 담당하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의 이 검찰 개혁 방안, 그 검찰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도 확실히 수사권에 관련한 이제 검찰의 역할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찰의 바른 역할, 원래 본래 역할에서 그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 남용이 될 수 없던 이제 제도적 장치, 공수처 부분도 말씀하셨고 장기적으로는 또 개헌 논의까지 하셨는데요. 예. 이 부분은 좀 하실 말씀이 많으신데 많죠. 예, 지금 저희 민주당 정부의 그 방향이 그렇다는 걸 넘어서 전 네. 세계적으로 보면은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재판은 법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다. 네네. 예,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